어제 우리 시장이 역사적인 코스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중의 신고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어제 기록했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중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 9월까지 코스피 상승률이 38%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G20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은 꼴찌였죠. 꼴찌였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 시장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727조 원을 기록했고요. 이러면서 9월 한 달 상승률, 지금 9월도 뭐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9월 한 달 상승률도 4%가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G20 국가 중에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일까요?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딱 맞았는데 100일 딱 맞춰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오늘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떻게 보면 여기 꽃가루가 날리듯이 축포가 터지는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5천억을 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만큼 1조 4천억 원을 팔았어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것이 인버스 2X, 그러니까 곧버스라고 하죠. 하락에 베팅하는, 하락에 2배 베팅하는 곧버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엄청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장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런 의견들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재밌는 것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아시잖아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어제 코스피 신고가를 기록하니까 SNS에다가 글을 남겼는데요. 이제 머니무브에 본격적으로 더 동참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일단 월 100만 원씩 코스피 코스닥 ETF를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 인증을 했거든요. 수익률 인증을 했는데 지금 19.85% 수익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자산, 뭐 다른 유형의 자산들을 자기가 처분을 하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ETF에 더 투자하려고 5천만 원 자금을 마련했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추가금 더 코스피 코스닥 ETF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본격적인 머니무브 이동에 이렇게 투자로도 동참을 하고 입법과 관련된 것도 동참을 하겠다라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시장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이 잘 가니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보다는 다른 금융자산에다가 조금 더 포진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도 국내 증시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되게 많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개별적인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자진 상패를 위한 공개 매수에 들어갔는데 공개 매수에 실패를 하면서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신고가 돌파했고요. MLCC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삼성전기 목표 주가 줄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오늘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엔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MLCC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현재 구간 2.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입니다.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반도체가 가야 하는 걸까요? SK하이닉스 오늘 31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미국의 반도체 훈풍을 하이닉스가 좀 고스란히 흡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까지 8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서키트 같은 경우도 2.6%가량 상승, 이수페타시스도 1.3%가량 현재 구간 오르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 신고가 돌파하면서 기판 CXL과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퍼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돌파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 많으니까 기분 좋네요. 자, 이번에는 SOFC 수소 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뉴욕 시장에서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러면서 우리에게도 훈풍이 비슷하게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료전지 SOFC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전반적인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도 쓰고 원전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도 지금 모자란 판국입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설치는 빨리 할 수 있지만 그 효율이나 전력량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고 원전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원전은 또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원전을 또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소형 모듈 원전, SMR로 빨리빨리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2030년 정도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발전용 SOFC,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반년 정도 만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SOFC, 발전용 연료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소를 통해서 연료전지를 만드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이걸 데이터 센터의 옆에 지어서 공급을 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의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OFC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게 조선이나 잠수함 쪽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의 발전에 필요한 SOFC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AI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그 밑단에 전력,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설비, 원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료전지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도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죠.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거 주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아니면 천연가스 활용한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SOFC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OFC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가장 강하게 튀어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4거래일째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플라밍 모듈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피팅 밸브 쪽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선까지 더블 모멘텀이 얹어지면서 오늘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 SOFC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재 15%가량 상승하면서 28,5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아직 고점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라는 DS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때 제시한 목표 주가가 33,000원이었는데 아직은 그 아랫단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센스와 그리고 LT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4에서 7%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SOFC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에 조금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자, 다음은 조방원 중에 오늘은 방산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야 지금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또 요즘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방산주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다시 이 방산 전반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중국의 정승절 행사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와서 무기가 앞에 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제는 깜짝 뉴스, 놀란 뉴스가 뭐였냐면 폴란드가 러시아의 드론을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속보로 전해졌는데 폴란드 정부에서 이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최근에 한 19차례를 침범한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드론 3, 4대를 격추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확인을 했고 또 4번째, 5번째 추가적인 격추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벨라루스를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이 벨라루스 쪽으로 가서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폴란드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격추를 시킨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왜 많이 사냐 아시죠?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이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이 폴란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폴란드 자체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무기를 많이 사서 안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폴란드라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이 사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의 국경을 왔다 갔다 한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계속 평화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긴장 상태로 가는 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서 폴란드는 또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드론 격추에 대해서 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방공망을 강화하겠다. 나토도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토도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너희가 국방비를 늘려라. 자체적인 방공망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자체에도 투자가 많아질 수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폴란드도 추가적인 방산 무기를 더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현 외교장관이 최근에 미국에 갔는데 여기에서 미국 국무장관과도 방위비 확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생산적인 금융, 이런 자금의 선순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기업에게 가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가장 생산적인 금융시장이다. 이게 핵심은 결국에 주식시장이 정상화돼야 되는 거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네요. 우리 시장도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방산주들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가운데서도 오늘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삼양컴텍 오늘 2자릿대 상승력 유지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RF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개장 직후에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에서 6%가량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오면서 대형주 단에서는 움직임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10만 원 선 웃도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월 달 이후에 이탈됐던 황제주 반열에 다시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넘는 상승, 1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99만 9천 원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도 그 부근에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갑니다. 과연 황제주 반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2.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최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했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기관이 매일 매수했고요. 외국인도 일거래를 제외하고는 연일 순매수를 선택을 하면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현대로템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21만 3,500원 단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 방산 관련 기업들 또다시 주가 레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와 함께 살펴봤습니다.